네, 입니다. 네, 저 엄마예요. 아, 예. 예. 자, 저는 지금 아동 학대를 한 엄마로 부모로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아직 피고인 신분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당사자로서 몇 가지 저희 고양이들이 밥그릇을 지금 떨어뜨렸어요.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 부모로서 지금 확인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씨와 저와는 사건 조사원과 저는 또 담당 공무원이죠.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시죠. 그리고 저는 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신들이 내게 혐의를 두고 있는 나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지금 수사기관이 당신들이 수사기관은 아니지만요. 예.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그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권리,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길 원해요. 씨, 씨, 네, 선생님. 지금 내용 들으셨죠? 네네. 네, 들으셨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 제가 놀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저희 집에도 그때 일해 오셨죠. 씨는 한 번 오셨어요. 총 방문은 2번 있었지만. 자, 전화도 여러 번 했었고 그동안. 그래서 또 만나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 혐의 내용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무엇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부싸움 신고 1회 접수로 인한 정서적인 아동학대 혐의라고 하셨어요. 그 이상 뭘 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당신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3자들이라고 하기는 그래서요. 호칭을 그렇게 할 테니까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곧 아동복지팀 부서 저에게 조사했던 담당 공무원들은요. 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제 아동학대 부모라는 엄마라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보전에 넘기셨고요. 사건을 연기하셨고 또 아보전에 넘긴 것을 부당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했지만 취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납득할 만한 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고 그 결과 제가 나의 혐의가 무엇이냐 제가 추궁을 한 결과 제 혐의는 부부싸움 신고 1회 접수로 인한 정서적인 아동 학대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대답을 하셔야죠. 이건 제가 녹음도 여러 차례 했어요. 만났을 때도 얘기하셨어요. 아닙니까? 자, 질문 안 하시면, 답변 안 하시고 싶으면 답변 안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아니, 답변 안 하실 거면 제가 한 질문에 지금 저는 질문을 적어놓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으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지금 계속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죠? 자, 제가 했던 질문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실 겁니까? 선생님, 그때 뵀을 때 아니, 설명을 다른 지금 저희가 설명 다 필요 그때 없고요. 들었었고요. 네네. 김정희 씨, 지금 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들어왔던 내용 있죠? 저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거를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선생님, 저희는 그 신고 들어올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저에게 이상은 저의 없습니다. 혐의를, 네. 부부싸움 신고 들어온 거, 그걸로 1회라고 했어요. 1회로 인한 저희는 정서적인 예, 아동 횟수는 학대 횟수는 혐의라고 저희가 얘기한 것이 예. 맞냐는 지금 질문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한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선생님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접수할 당시에 이제 그거로 저희가 상황을 그때 판단해서 결정한 건이라고 예. 그렇게 그렇죠. 설명드린 거하고 지금 이 얘기가 동일합니다. 지금 그 네.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네, 다음 저희는 질문 일단 하겠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통보된 그걸로 상황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경찰서라뇨? 지금 진행했습니다. 네. 경찰서라뇨? 경찰서에서 일 접수된 게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됐잖아요. 그 그걸로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죄송해요. 저 하나에서는 경찰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죄송합니다. 한에서. 선생님, 저희 112 그 통보 들어온 거 그거를 그 그럼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에서 네. 신고 접수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내용이 뭐 가정폭력이든 뭐 부부싸움을 했든 그런 내용이 넘어가잖아요. 해당 부서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경찰한테도 저희는 들었어요. 그렇죠, 자, 선생님. 저희도 그 상황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네네.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경찰이 선생님, 정서적인 아동학대 상황으로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그 상황이 일단 네. 이제 112 접수됐고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아동 그 학대 의심된다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거로 이제 그 정의를 해볼게요. 상황을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사법 판단을 드린 겁니다. 경찰관은요, 부부싸움 현장 신고 접수 들어오면 출동하죠. 그리고 그 현장에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의 정서적인 부부싸움 현장에 있는 아동이 정서적인 학대 상황으로 의심하는 것,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들의 업무가 거기까지만이고 그들은 당신들이 아동 학대로 인한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기 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부싸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그 현장에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당신들에게 의심이 되니 아동 학대 정서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동으로 의심이 되니 조사를 하라는 의도로 당신들은 수사권은 없지만 똑같습니다. 조사나 수사나 그게 그거죠. 그죠? 그것은 당신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경찰이 의심을 갖는 것, 그래서 넘기는 것, 그 업무까지만 경찰의 업무예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사건이 넘어가면 당신들은 충분한 조사를 해서 또 충분한 판단, 신중한 판단을 한 후 검토를 해서 정말로 아동 학대 혐의가 있을 만한 부모만 감시와 조사 대상으로 나눠서 그 사건 사례만 아보전으로 넘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 주사가 제 사건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다른 분들하고 통화가 어려워서 주사와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씨가 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다 했어요. 그 엄마는 저를 가리킵니다. 저를. 그 엄마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 말고 이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다른 민원 제의인에게 통화를 하면서 그 엄마, 저에게 아동 학대 의심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5시경에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씨와 제3자가 통한 내용 파일을 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요. 어제.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이시죠? 씨는 팀장님이신데 이러한 저에게 아동학대 부모의 혐의를 두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온 내용을 번복한 것이에요. 번복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두는 것, 그래서 아보전으로
무조건 넘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딱 단 한 가지만 오늘날까지 얘기를 해왔어요. 그 내용은 저의 혐의 사실이 부부싸움 1회 신고 접수로 인한 정서적인 아동학대 혐의라고 했습니다. 제 혐의 사실은 그거라고 했어요. 그거 이하 어떤 다른 내용도 없다 했어요. 그랬는데 씨는 그 당사자 엄마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라고 했다고 했으면 그 근거가 지금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니 나에게 그것을 대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씨가 한 얘기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만 녹음기를 튼 것처럼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아동복지팀장이신 씨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 저에게 두는 아동학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번복을 했고 왜 다른지 당신들은 나에게 한 가지 피의 사실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부하가. 이것은 혐의 사실을 두는 내용이 제 앞에서는 한 가지라고 얘기했고 실상은 그게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왜 혐의 사실을 번복했습니까? 그리고 왜 다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변을 안 하겠다면 씨처럼 피하고 싶으면 어떤 말씀이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잖아요. 자, 다시 한번 3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질문. 제게 말한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 사실과 왜 당신들의 지금 뒤늦게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다른지 왜 번복을 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말인즉슨 당신들은 내 앞에서 당신은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혐의를 들 만한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놓고 그게 당신들 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왜 반복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 성질 더러운 여자다 하면서 이런 것까지 또 씌울 사람들이 당신들이에요. 바로 하려면 하세요. 이 상황에서 화 안 날 사람 없습니다. 답변이나 하세요. 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번복했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다고 얘기해야죠. 시간 낭비잖아요. 질문할 거 많은데. 선생님, 저희 그때 댁에서 그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얘기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까지 들은 내용은. 그리고 전부 다 녹음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 공방은 나중에 해요. 그런 공방은 나중에 쌍방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증거로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당신들은 왜 나에게 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번복했습니까? 내가 너무나 이 사건이 억울해서 제3자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당신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댁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 당신 부하 이성경이 문제들이 많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리고 당신들 우리에게 부부싸움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라, 아이 앞에서. 그래서 내가 부부와 남편과 상의해서 따로 살기로 결정한 후에 당신들에게 주소도 이전해놓고 팩스까지 보내주면서 자, 이제 됐으니 문제 해결이 됐으니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 원인의 싹을 제거를 했으니
아보전에 시킨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협박을 했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또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오늘날까지 전부 다 녹음이 됐어요.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당신들의 뒤에서 조작하는 내용이 있고 나에게 혐의 사실을 더 두고 조작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날까지 그 어떤 수긍할 만한 납득할 만한 아보전으로 넘긴 것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전혀 저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협박만 했습니다. 당신들의 행정 조치에 거부할 경우 내가 당하는 불이익, 즉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 하나까지 더 붙여서 조폭마냥 나에게 협박질밖에 안 했어요. 피해자에게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보더라도 당신들은 내 앞에서는 혐의 사실 단 하나만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조작질을 했다는 내용, 과장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불리하면 답변하면 안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번복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선생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워요. 내가 하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요. 왜 거짓말했어요? 당신들은 나 앞에서는 혐의 사실 단 한 개니 정서적 학대사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이러고 가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보전으로 넘긴 것을 취소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짐작을 했지만 오늘날까지 당신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든 아동학대 부모로 씌우려는 비록 내 앞에서는 부부싸움 신고 1회 접수만으로 인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다예요. 아보전을 넘긴 것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꼈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제3자 앞에서 그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당신들 왜 거짓말했어요? 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번복했고 즉 거짓말을 했냐 이 얘기예요. 그것만 설명해요. 자, 패스하는 걸로 알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을? 선생님, 그때 댁에서 뵙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왜 혐의를 받는지 이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면 그 내용을 얘기하세요. 이제라도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두는 것인지. 자, 들으세요. 부부싸움 후 1회 접수로 인한 정서적 아동학대 상황에서 아동학대 부모로 몰려서 아보전으로 이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부싸움의 원인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편과 예전처럼 각자 따로 살기로 결정하고 남편이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통보했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아보전으로 사건을 넘긴 것을 취소 못한다면서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게 남편분이 주소를 옮기셨다 해도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저 들으세요. 당신들이 통보한 것처럼 지금 남편하고 따로 살고 있고 남편을 주소지까지 옮겨서 남편하고 따로 살고 있고 나에게 혐의가 된 부부싸움으로 인한 환경은 없어졌어요. 응? 즉 나는 지금 와 나 둘이서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보전으로 사건을 넘긴 것을 취소 못한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들은 무슨 무서부리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들으세요. 범죄 피해자도 그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하라니까 왜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난리가 난 거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당신도 홈페이지 봐요 안 봐요? 기장 군수에게 바란다. 지금 봐요 안 봐요? 민원 접수도 오늘 들어갔어요. 정식적으로. 당신들이 아동학대 유죄로 혐의를 두고 끝까지 취소 못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상황에서도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분개해서 민원을 놓고 항의를 놓고 있는데 당신도 그거 안 봅니까? 보면서도 이따위로 해요? 자,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시려면 밝히세요. 선생님 그때 제가 될거 말씀을 그때 드렸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범죄, 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해온 것 하나밖에 못 들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신고 들어올 당시에 그 정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연계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왜 같은 얘기를 돌려서 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나의 혐의 사실은 부부싸움 신고 접수 1회로 인한 정서적 아동학대 이거라고 당신들이 수차례 얘기했고 전부 다 녹음이 됐어요. 그런데 당신 부하 이 왜 그 엄마에게 많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황, 문제들이 있다. 문제들이라고 했어요. 또한 당신들은 이제 모자 가정이 된 저 둘이 살게 돼서 부부싸움을 인했다고 했죠. 당신들은 아버존을 넘기는 이유가 부부싸움을 1회 접수로 인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 부부싸움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나와 둘만 사는 모자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존에 넘겨야 된다 우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충분한 설명, 근거, 이유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내 앞에서 말한 혐의 사실 말고 다른 내용들을 더 만들고 붙이고 과장해서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한 그러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초등학생이라면 눈치챌 만한 당신들의 행위가 지금 어떤 수작인지 눈치챌 만하다는 거. 불리하면 답변 안 하고 불리하면 전화 안 받고 전화 끊고 응? 이마에 저만 다 섞어서 말 돌리고. 선생님 그 건으로 그렇게 해서 판정이 된 거라고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부부가 따로 살게 됐으면 아버지는 취소를 해야지 안 그래요? 당신들 힘으로 부부싸움이 문제였다고 안 그랬어요? 선생님 그 상황을 판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그날의 11월 16일 상황 아니에요? 경찰 신고된 날 11월 16일 상황만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네, 저희는 접수된 그걸로 판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부싸움으로 인한 문제였으니 혐의를 받았으니 부부싸움이라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아버존으로 넘긴 것을 취소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는 그 접수된 상황으로 접수된 상황 보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말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 알아듣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변호사, 나는 피의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 내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고 그러면 변호사 앞에서도 그럴 겁니까? 그때 선생님 설명을 드렸던 이제 일일 접수된 건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뭔 조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단 한 번 했어요? 단 한 번. 두 번째는 당신들한테 아버존으로 내 사건 넘긴 거 절대로 취소 못한다. 통보와 협박하러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조사했어요? 대장이 조사했어? 당신들이 우리 가정을 조사한 건 단 1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당신들은 끼워 묻히기식으로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아동학대 엄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 맞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아버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버존 얘기할 거 없어요. 당신들이 문제는 난 지금 다 시끄러워요. 나는 아버존 얘기 안 해요. 내가 지금 언제 아버존 얘기했어요. 아버존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1차적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것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자, 당신 부하는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혐의 둔 사실 11월 16일의 내용 그거 말고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또한 돌아가면서 나한테 그러한 부부싸움 하는 환경 만들지 말라 해서 하지 않는 환경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전에 넘겼고 그것을 취소 못한다면서 나한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 또 충분한 이해시키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한 것이고요. 자, 당신들은 이모니 당신 부하이 자기 입으로 우리는 뭔가 조작해서 꾸미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당황하죠? 응? 말 아끼고 불리한 답변에는 대답 안 하면 그걸로 달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들 보고서 작성한 거 공개시킬 거예요. 응?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내용을 알고 최선을 다해 소명할 권리가 있어. 근데 당신들이 뭐예요? 당신들은 한낱 국가 공무원일 뿐인데 경찰 수사기관이랑 똑같은 수사권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에게 당신들 행정 조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고소하는 무소불위의 특권이 있는 자들이라 함부로 직무유기를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야. 당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을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아버전으로 넘겨야 한다? 그런 무식한 얘기까지 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와서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법조항에 있냐고 했어요. 당신은 못 들었겠지만 이 와서 나에게 협박질할 때 무조건 아버전은 넘겨야 된다는 그런 그따위 말만 반복을 해서 법조항 있느냐 했을 때 5번을 질문을 해도 침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전부 다 녹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니까 무조건 넘겨야 된다는 법조항은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저나 제3자 민원인에게도 똑같은 식의 말만 되풀이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정당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권리가 있어요. 자, 당신들 보고서 내용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나에게 혐의 사실을 더 둔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나를 아동학대 범으로 모는 내용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네, 이거 이렇게 학대 판정 난 거 자기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하면은 자기한테는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내용만 딴 사람 건 안 되고. 그러니까 학대 판정된 그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나? 결론은 그건 안 되죠. 자기가 진술한 것만. 자, 여보세요? 네, 선생님. 내가 좀 전에 한 질문 생각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자, 됐고요. 당신들은 지금 나와 가 둘만 살고 있는데도 아버전으로 연기한 사실을 취소 못한다는 것은 즉 엄마인 나에게 아동학대의 혐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동학대의 혐의를 두는 것이고 나는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그러한 아동학대 혐의를 두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오늘까지 요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당신들 선생님, 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두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두는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당신 네. 부하 동일하면 아버전으로 넘긴 거 당장 취소했어야죠. 왜 못한다고 해요?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당신 부하
신고 정황에 판단을 한 거라고 정황이 어떤지 지금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을 이거는 여보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보세요? 전국 다 공통 사항입니다. 정황이라는 이거는. 내용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정황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이 뭔지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황들 장난해요? 그렇게 말기 못 알아들어요? 당신 부하도 나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많은 부모라고 했어. 그래서 근거를 대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근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들 보고서 까게 할 거야. 나에게 아동학대 부모로 혐의를 두는 근거 내용 오픈할 수 있냐? 지금 질문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얘기해도 이게 말귀 못 알아듣고 딴소리 빙빙 돌아가면서 질문 회피하는 게 당신들 특기야. 답변만 하세요.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난리 난 거 몰라?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교육만 연계가 된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그럼 설명을 설명해봐요. 드렸잖아요. 부부싸 당신들이 선생님 당신들은 가장 약간 선생님 가장 간단한 이제 교육이 연계가 된 자, 거거든요. 시끄러워요. 어디서 안심시키는 가만히설로 맨날 꼬시고 협박질이야. 지금 문제의 핀트가 그거예요? 문제의 핀트가 그거야? 당신들 입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케이스 사례만 아보존으로 넘긴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혐의자고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지금 아보존의 교육 상담이 문제가 안 되고 그따위 소리 내가 질문했어요? 왜 딴 얘기하는 거야?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들 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두는 그 근거 자세한 근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요. 자세한 근거 사실 공개하라는데 정황이 그날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만 지금 밀어붙여요? 장난해요? 그걸로 정황이 그래서 어떤 건데 어떤 정황인지 어떤 정황 그날의 정황에서 어떤 내용들을 빼서 나를 아동학대 범으로 모는 것인지 그 근거 사실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정황이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보고서 까게 할 거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아주 괘씸해. 선생님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그럼 네. 설명해봐요. 지금 모자가 저기 됐고 그러니까 그 건으로 자, 그럼 설명하세요. 당신들은 오늘날까지 설명 안 했어. 무조건이라고만 했어.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나만 둘이 살고 있어서 남편이 없는 가정이 됐는데 부부싸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동학대 엄마로 지목을 해서 계속해서 혐의를 두고 아보존에 넘겼고 취소 못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대세요. 당신 입으로 지금도 그랬어요. 몇 번이고 그게 다라고. 그날의 신고 문제 그게 다라고. 그러면 부부싸움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혐의 사실에. 답변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닷새 동안 힘들어. 선생님 그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취소를 못합니까? 아보존으로 사건 넘긴 거 왜 취소를 못합니까? 저희는 접수될 그 당시에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그걸로 정황으로 예. 이런 네네.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그걸로라니 똑바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들 수 있게. 무슨 정황으로 인해서 그게 그거라니. 네. 거시기가 거시기다. 지금 이런 얘기 네.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신고 당시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112를 신고가 접수가 됐고 옆에 이제 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이제 된 건이 저희 쪽으로 이제 통보가 왔고 뭐요? 그걸로 두 해서 차례 세 저희가- 차례까지 된 건이라니.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된 건이라니. 네. 무슨 얘기예요? 저희 쪽으로는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두 차례 네. 세 차례까지 된 건이라니. 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두 차례 세 차례 된 건이라니. 그렇게 신고가 된 거잖아요, 선생님. 두 차례 배우자분이 두 번을 두 차례 세 신고를 차례 했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두 차례 세 차례 뭐가 됐다는 거예요?
112로 신고 접수가 된 건이잖아요. 그날 11월 16일 날 112 네. 신고가 아빠가 2회, 아빠가 네. 2회, 중간에 가 거짓 신고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신고가 아니라 전화한 것이 1회, 총 112 네. 신고된 것은 3회예요.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11월 네. 16일의 상황, 부부싸움, 당신들이 말하는 부부싸움이었다는, 응? 네. 11월 16일 날만 갖고선 지금 그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라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네. 지금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취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를 넘긴 것, 취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랑 둘이 살고 모자가정이 됐고 부부싸움을 안 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못한다고 박박 우기면서 어떠한 근거도 되지 않았고 당신과 그 엄마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했어요. 그럼 더 돼야지. 아버지는 취소 안 한 합리적인 설명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그 이유도 돼야 되고 나에게 피의자입니다. 나는 나는 권리가 있어요.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또 내 변호사에게 어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됐고 정황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만 안 돼요. 어디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당신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답변하세요. 어디서 정황이 그렇고 그게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거고 이러한 표현으로 법정 공방합니까? 당신들도 충분한 증거를 대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아동학대 부모 엄마로 2차적인 혐의예요. 이것은 당신들은 거짓말쟁이에요. 1차적으로 부부싸움이 원인이면 남편과 제가 공동의 피의자인데 한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 있어서 계속 아버지한테 넘겨서 조사 감시를 받게 한다 그러면 나에게 지속적으로 이제부터는 혐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동학대 엄마의 혐의를 두는 그 구체적인 사실 근거들을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냐 못 되겠냐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들은 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그리고 당신 뭐 서면으로 보내라고 자꾸 그러던데 웃기지 말라고 전달해 주세요. 당신들 그렇게 교육시켰습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 당신들 웃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10번 넘게 질문을 해도 당신들은 대답 안 합니다. 공개 안 하겠다는 뜻을 알겠어요. 지금 당신들 비장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갔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었는데도 당신들은 꼼짝도 안 해. 왜냐? 무소불위의 특권, 경찰 수사,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당신들이 그 칼자를 휘두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넘겨요? 그런 협박질부터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마저도 묵살하고 경찰마저도 피의자 앞에서 당신들처럼 안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부터 읽어주고 네? 그러고서 혐의를 둡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는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뭐길래 비밀스러운 작전을 해요? 절대 공개 안 하면서 뒷근형에서 과장하고 거짓 조작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아버지는 넘기면 끝이야? 당신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납치범죄! 아버전보다 당신들을 다 팔 거야. 당신들의 업무 뭐야? 내가 읽어줄까?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똑바로 했어? 조사 똑바로 했냐니까 했다고 당신
아동학대 혐의를 두면 그거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뻔뻔스럽게 근거조차 되지 않으면서도 당신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무튼 당신들이 근거를 오픈하지 않을 경우는 그 법조항을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알아요? 당신들 그 근거 있어요? 당신들이 오픈하지 않는 법조항 근거 있냐고! 그리고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 안 하는,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 안 하는 그런 법조항 있어요? 하지 말라는 불리한 질문에 답변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나 법조항 있냐고?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답변을 다 해드렸고요. 예. 답변은 다 녹음됐고 다 배포가 됐어 지금. 당신들은 무조건이라는 식으로밖에 안 했어. 어떠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뭐냐고, 구체적인 사실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이유도 뭐냐? 두 번째, 혐의,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두 가지 대답했습니까? 예, 오늘날까지 두 가지 대답했어요? 예, 선생님 그거는요. 일단 그 배우자분이 2번 신고하셨잖아요. 뭐요? 두 분이 다투시면서 112 신고를 배우자분이 하셨잖아요. 왜 그날 사실을 계속 내가 지금 모를까봐 설명해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11월 16일 내용 갖고서는 오전에 넘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설명을 해? 내가 지금 이 마당에 그 내용 모를까봐 지금 설명하냐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112 신고한 걸 당신들이 이거 옳다구나 하고 지금 그걸 잡아가지고 무조건 아동학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장의 서류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당신한테? 두 번째 나한테 협박질하러 왔을 때 11장 서류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 그 내용에 뭐가 적혀있습니까? 네? 해명 충분히 했고 112 상황실에 녹음 내용을 확인 조사까지 하라고 그랬어. 근데 했어 안 했어? 당신이 안 했어? 그랬어? 조사 충분히 했어? 그래놓고서는 조사 충분히 했다고 당신 뭐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뭐야? 11월 16일 상황을 적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당신들에게 11장을 각각 준 사람이 난데 그날의 상황을 지금 왜 다시 되짚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필요 있어요? 지금 필요 있어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혐의를 두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며 공개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근거를 두는 법조항이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알아요? 딴 얘기는 필요 없어. 선생님 세 번째 신고를 했을 때 세 번째는 무슨 세 번째? 세 번째 그래. 예. 신고했을 때 그 통보서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투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찰에서 그런 내용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녹음된 거를 저희 쪽에서는. 확인을 왜 못해요? 당신들이 확인을 왜 못해? 민원인도 하는데 당신들이 왜 확인을 왜 못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수사가 진행되다니.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녹음 파일은 당신들이 확인할 수 있고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경찰만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경찰만 해야 돼? 당신들이 조사하는 업무가 있는데 왜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고소해서 녹음 파일을 경찰이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당신들의 직무유기 아니야? 선생님 저희도 문의를 해봤거든요. 뭘 문의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한 문의를 해봤어요. 가능한지. 언제 그랬어요? 언제 몇 시에 그랬어요? 네, 어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이보세요. 당신들 우리 집에 두 번째 언제 왔다 갔어요? 내가 11장 서류 해가지고 해명해서 언제 줬는데 어제사 그걸 했어? 어제사? 몇 시에 했어? 기록 얘기해요.
몇 시에 했어? 나 확인해 볼 거예요. 전부 다 확인해 볼 거예요. 몇 시에 했냐고요? 담당자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 이전에도 전화로도 한번 선생님 여쭤봤는데 그게 저희가 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건 진행이 돼야지 그래서 그거를 당신들이 확인할 수 고소해야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신들이 경찰 수사에 의뢰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경찰이 그때부터는 조사를 하게 경찰에게 맡기겠다 이거 아니야? 나를 지금 아동학대 거부자로 만들어서 어디서 그딴 짓거리를 당신들이 왜 확인을 못해? 민원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선생님. 확인이 왜 안 돼요? 그럼 민원 공개 아니 그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민원 공개 정보 네. 열람 신청. 당신들 이거 몰라요? 공무원인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은 조사하는 업무인데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말이에요? 당신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인데 업무가 그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누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통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네. 누구랑 통화했냐고? 이름 대요? 그거는 뭐 112 통화하시면은 뭐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뭐요? 경찰서도... 당신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네. 당신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몇 시에 했어요? 그리고 어제 몇 시에? 당신도 그 기록을 대야 돼. 몇 시에 누구랑 통화했냐고요? 저희 성함은 안 여쭤봤습니다. 그럼 몇 시에 했어요? 오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으로 전화해서 했어요? 뭐 번호로는 안 했고요. 예, 직접 그때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요? 직접 이제 경찰서에 경찰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거기가 그 업무잖아요. 그거 하나 경찰서에 네. 가서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데 그 누구를 만난지도 몰라요? 성함은 안 여쭤봤습니다. 어디 경찰서예요? 기장 경찰서입니다. 무슨 과요? 여성 청소년과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일단 이제 저희도 여자예요, 남자예요? 선생님 그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선생님 일단 112 신고 접수한 곳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신이 기장 경찰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나더러 왜 112 상황실에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됐어. 접수한 근거가 됐고요. 있으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마세요. 뭘 이래라 저래라 시켜요 나한테. 내가 다 알아서 나의 방법으로 알아보는 건데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기장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여자 만났어요? 남자 만났어요? 여자분이셨습니다. 여자라고요? 그러면 여경이란 얘긴데 이름을 모른다 얘기예요? 네네. 나 확인합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확인할 권리가 없다 했다는 거죠? 네, 여쭤보니까 저희도 그 음성 파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건이 진행이 돼야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뭐 수사가 접수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음성 파일을 이제 뭐 지방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기네들 권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네들이 당신들이 나를 고소해서 수사를 경찰로 넘겼을 때 자기들이 그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조사 업무를 하는 저희는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됐고 이것은 내가 알아볼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내가 알아볼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에게 조사 업무가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당한 거죠. 당신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부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확인하려고? 이제 와서? 내가 당신들 언제 왔다 갔어요? 당신들 우리 집에 언제 왔다 가서 몇 날 며칠이 됐는데 거기에 내가 안 썼으면 몰라. 이것저것 다 확인해보라고 직접 요구했어요. 응?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비밀스럽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공개도 안 해.
그리고 당신은 왜 기장 경찰서 여창기까지 찾아가서 여자 한발 밑에 말단 직원하고 얘기를 나눕니까? 예? 저희는 업무 협의차, 예, 그걸 한 번씩. 나 고소하러 갔어요? 그래서 수사 의뢰하러 갔어? 일 커지니까? 그래서 갔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다행이고, 그렇게까지 하면 나는 이 문제를 들고, 예, 지구 끝까지라도 전 세계 화두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엄마 협박질했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넘기려면 넘기세요. 이게 협박이 아니니까 나의 당연한 권리고 내가 나의 죄를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당연한 절차예요. 당연한 절차. 당신들은 지금까지 감원 이설로 피해 사건 부모들을 속이면서 무조건 아버지를 넘겨왔어.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나한테 그랬어요. 당이 다른 부모들은 거부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12에 전화한 거, 예? 112에 전화한 거 신고 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신고라는 말을 뺄 거예요. 112에 전화한 걸, 그 내용을 해명했고, 11장 내용에 다 있어요. 그것이 아빠의 거짓 신고로 인해서 그 내용을 거짓 신고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12에 전화했다고 당신들이 첫날 우리 집에 방문해서 조사할 때도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다 녹음이 되었고,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두 번째 우리 집에 협박 통보하러 나왔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11장 문서를 줬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어떤 의견조차 한마디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마지막에 까지 불렀는데 그것 갖고도 아이를 친구하고 놀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술 조사를 못하게 했고 또 112에 신고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강아지 방 안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갖고도 또 어제도 그러더라고. 있냐고. 지금 안 돼. 나중에. 엄마 좀 바쁘다고. 야. 강아지 좀 방 안에. 자, 잘 들으세요. 당시 우리 집에 조사 나왔을 때 일 신고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를 줬고 조사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11장을 건성으로 당신들은 받고 어떠한 상황도 참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근거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날 11월 두 번째 당신들이 방문했을 때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당신이 112에 전화한 내용을 갖고 뭐라고 했냐면 무서운 일을 아이에게 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을 아이에게 시킨 거라고. 그랬죠? 다 녹음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도 자녀가 있는 부모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에 관한 신고하는 센터 117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117 학교 폭력의 상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111 전화센터가 있어요. 그곳에 학교 폭력에 관한 사건이 벌어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신고를 하라고 117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학교장의 허용 아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오고 있는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다면 117에 신고시키는 교육부를 포함해서 학교장, 교사 전부 다 아동학대에 해당되죠? 또 112 신고 앱 안심앱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어플에 112 신고 안심앱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을 따라주는 당신의 논리라면 112에 신고하는 자체가 아동학대라면 그 모든 상황 사람들을 다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아이가 112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허용한 자체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입니까?
내가 그때 당시 당신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당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고 있죠. 조사하는 사람인데, 정서적인 아동학대 판단을 하는 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신들 우리 집 왔다 간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여지까지 내가 요구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 선생님 그때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충분히 예, 말씀해요. 뭘 그렇게 충분히 얘기해요. 그렇게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가 그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시끄러워요. 당신들 그리고 업무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당신들 업무와 네네. 권한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강조한 건 이거야. 당신들이 충분한 사례에 관한 조사 또 신중한 판단 해서 하는 업무다라는 건 당신들은 속여. 그런 내용은 절대로 밝히질 않아. 피해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행정 조치에 관한 이런 조치를 거부할 경우 경찰 수사에 의뢰할 것이며 더 큰 문제로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협박질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야. 뭘 충분히 얘기를 했어. 뭘 충분히. 그랬으면 내가 오늘날까지 다른 제3자들까지 당신들을 상대로 공개하라고 난리치고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이 통화에서도 묵묵부답이었어. 언제까지? 그저 마음에 안 들면 경찰에 고소해서 내 사건을 나를 수사 의뢰시켜서 사법 처리할 그 사람들 경찰들이 나를 수사하기 전문가가 아니지.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 전문가가 아니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내가 정당한 이유가 있든지 말든지 당신들의 조치를 거부하면 경찰에 넘겨도 되는 거야? 나는 정당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혐의를 소명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당신들은 나에게 혐의를 두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어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들이 뭔데? 심지어 경찰관들도 판사들도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게 돼 있어.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신들이 뭔데? 말 안 들으면 경찰에 고소한다. 경찰 손에서 해결하게끔 하겠다. 협박질이 나오고 해당 사건 부당하다고 외치는 해당 당사자 부모들 업신여기면서 협박이 나오고 혐의를 두는 사실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 하고 어디서 이런 일이 있어? 아보전보다 당신들이 더 나쁜